네, 이번엔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바쁘시죠? 뭐 몸도 마음도 바쁜 예, 시기입니다. 힘드시죠? 저만 바쁜 게 아니라 뭐 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다 바쁘게 그렇습니다. 사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가 이렇게 바쁜 분들의 쉼터가 돼야 되는데 예. 더 바쁘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정치가 쉼터가 된지 쉼터가 아니지 꽤 오래된 것 같아서요. 예. 자, 10차 변론기 오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행 과정. 이 탄핵 재판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워낙 어려운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시험을 예. 예를 들자면 한 4과목 정도 나뉘어져 있다고 예. 보는데 하나는 국무회의의 적법성, 예. 절차적 흠결이 있었냐 없었냐, 또 하나는 계엄령법 위반이 있었냐 없었냐, 예. 정치인 체포, 국회 해산 등과 예. 같은 위헌성 요인이 있었냐 없었느냐, 선관위의 군 파견 문제 예. 이런 것들 이게 중점이라고 보는데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라든가 절차적 예.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예. 이것을 완벽하게 법리적으로 다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법조인도 예. 아니고 또 헌법재판관 8분이 수기를 해서 내린 예.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당내 예측은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예측이 있기 예. 때문에 제가 뭐 하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결과 나올까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그것도 뭐 전망이기 때문에. 이건 뭐 2017년에 이미 예. 한번 전례가 있었기 예.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라고 하고 이게 최후 변론이 예.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대략 2주 후에 예. 선고가 되는데 그게 3월 11일이더라고요. 네. 또는 네. 뭐 3월 네. 13일. 중순 이전엔 나올 예. 것이다. 그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요. 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되면 60일 이내에 돼야 되는데 예. 5월 예. 9일이 있는 주인데 예. 그 지난 2017년과 똑같이 예. 이때 토일 월화 황금 연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예. 근데 뭐 그런 일정 보고 헌재가 그렇지 결정하지는 않을 않겠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휴에도 대선할 수 있죠. 휴일에는 투표가 아마 안 될 걸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네요. 예. 아, 그 날짜도 좀 보긴 봐야겠군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탄핵의 어떤 인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여당 내에서는 그런 분석이 여당 내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 중에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예. 그 어떻습니까? 그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보요. 정치라는 게 예상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만 가면은 워낙 쉬운 게임이 예. 되겠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게 정치잖아요. 국민의힘 뭐 당으로서는 예.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예. 과제가 있는 예. 거고 그렇다면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해야 되는 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탄핵이 예. 인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지 많은 것 같아서요. 아닐지도 예. 모르는데 그래서요. 제사상 차릴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반대로 뭐 다른 자식들은 또 뭐 상조회사 가입도 좀 알아보고 예, 그렇습니다. 장례식장도 알아보고 장지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도 모든 그 가능성들을 염두에 예. 두고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뭐 조직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조기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요. 지금 민주당은 250여 그런데 개 예. 그 그래서요. 지역위원장 사무총장들을 다 모아서 예. 세미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 그런데 아까 정 대변인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대선이란 어떤 현실적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요. 네. 그런데 그 당내 어떤 다수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예.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대응할 그것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뭐 그러긴 또 뭐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탠스가 어중간한 것 같아서요. 예. 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예. 때문에 뭐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으로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는 예. 강성 지지자들이 있고 예. 반대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가야 결국에는 그 정권 재창출이 예.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 주장하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 우리 당의 구조만 놓고 보면 저는 첫 번째 주류는 예.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확인시켜서 확장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주류죠 지금. 지금 주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는 중도 외연 확장을 예. 끊임없이 시도해서 예. 결국에는 중원을 차지해야 예. 전국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대선에서 성공할 수 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의 엄청난 노선 투쟁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겠죠. 불가피하게 진행되겠죠. 그럼 앞으로의 제가 과정은. 정 대변인께 여쭤보는 거는 그 주류란 분들의 전략 말입니다. 예. 대선 승리의 가능성 0% 아닌가요? 이건 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뜻만 품고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네. 어떤 가치를 다 떠나서요. 그분들 그 주류라는 분들이 추구하는 대선 전략의 방향은 승리 가능성은 제로 쪽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론조사 보면요. 예.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여론이 예.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는데 예. 특히 중도층만 놓고 보면 더 큰 차이를 그렇습니다. 보인단 그래서 말이에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예. 그런 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결국에는 우리 당도 이렇게 지금 주류는 강성 지지자들의 확장을 해야 된다, 확인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호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고 예.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될 사람으로 몰아준다라는 예.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 지지자들도 결국에는 예. 전략적 마인드를 장착한 후보 예. 그런 후보로 전략적 좁혀지지 투표를 않을까.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기대하는 건 건데요. 예. 그렇다면 당 주류가 노선 투쟁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바꿔야지. 저렇게 어떤 강성 지지자들에게 기대고 그들 절대 그들의 비율을 거슬릴 수 없다. 비율을 이런 방향으로 달리면은 대선에 있어서 아까 중도를 말씀하셨 중도는 점점 멀리하는 건데 네. 이 전략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끊임없이 예. 고민해야 하고 예. 그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이제 탄핵 재판 결과가 임박했잖아요. 예. 임박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더 절박한 쪽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그 결과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소용돌이 치잖아요. 진흙물이. 예. 그럼 결국엔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물과 진흙과 뭐 예. 자갈이 예. 한 것처럼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걸 일부 사람들은 뭐 현타가 온다 예.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여쭤보고 현타가 올 수 있죠. 근데 끝나고 심판 결과가 나오고 아까 뭐 물이 가라앉으면 진흙하고 뭐 이렇게 분된다 그래요. 네.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2달 안에 그 가라앉겠습니까? 그냥 뭐그 흙탕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그 선거가 예.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예. 한 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우리 당 지지자 또는 예. 뭐 대부분의 정치 고관여자들은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예. 국회의 입법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예. 행정부 권력마저 민주당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위기감이 있다면 저는 그 시기가 아무리 짧아도 한 팀으로 갈 수 있는 예. 충분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심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낙관하시는 것 같아서요. 낙관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거는 전 뭐 부인할 수 없는 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예. 치러진다면. 예. 대변인 모셨으니까 그 요새 어떤 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죠. 하야설 예. 객관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낮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다만 1%의 네.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가려고 할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계속해서 뭐 하야설과 같은 건 일축했고 예.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야가 결국에는 뭐 우리 당에 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분은-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큰 그렇습니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하야라는 게 가능하다면 이게 예. 뭐 또 논란이 있잖아요. 가능한지 그렇습니다. 안 가능한지 안 한지에 한지도 탄핵 심판 절차가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하야가 탄핵 재판 결과에서 탄핵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전격 하야하겠다는 것은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질서 있는 조기 예. 퇴진설 이것들을 또 완전히 이 반박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저는 하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그야 아니,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제로로 예. 제로에 수렴. 예. 자,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주요한 이유는 주요 대선자 주자들과 지금 어떤 이 의혹이 약간 공방과 얽힘이 있어서요. 아직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고 네.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예. 논란들은 이미 뉴스로서 좀 가치를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예. 최고 권력자들 아니면 뭐 권력의 그 감시의 대상이 돼야 예. 되는 분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예. 큰 파급력을 가졌지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때 있었던 위치를 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이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은 그래요? 순화됐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 제기했었던 것들이 예. 가장 파괴력 있는 것부터 먼저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인지상정으로. 예. 제가 만약에 구속되는 상태에서라도 제일 먼저 내놓을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카드, 뭐 예. 에이스를 먼저 깔아놨을 텐데. 거꾸로 난 더 큰 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좀 아니 그거 제가 농담을 네. 드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처음에 큰 카드 탁 까버리고 들어가면 저항 수단이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나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큰 거 있어야지. 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들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언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구속돼 있지만 예.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그러고 의견을 있죠, 제출할 지금. 수 있고 예, 예. 또 하나 이 황금폰이라고 하고 뭐 USB에 포함된 내용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예. 우리 당의 유력 후보들에 대한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지고 라는, 있으면서요. 네, 뭐 이런 생각도 의심도 저는 하고 하시는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으로선 말입니다. 지금 주요 후보 2명이 지금 자꾸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뭐가 클리어가 되면 클리어가 되고 또 문제가 진짜 있으면 낙마하면 되는데 이게 그 어중간한 상태로 지금 경선 국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고민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은 뭐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예.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두 분 모두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예.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그러면 왜 특검 안 받냐라고 예. 하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뭐 무작위로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대장동 관련해서 엄청나게 공세들이 쏟아졌을 예. 때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 절대 안 받았잖아요. 예. 민주당도 특검 안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그 정치 공세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고 예.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그 대장동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그거 말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굉장히 어떤 다 수사를 해놓고 혹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거를 특검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덮어버리기가 쉬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처음에 거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이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사실상 수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면서 그래서요. 근데 그게 언젠데 지금 또 그 국민들은 또 근데 기다리세요 이러면 지난 며칠간 만약에 창원지검에서 그거 한다고 했었어도 우리 예. 뉴스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는 예. 저는 뭐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 명품백 예. 수수와 관련해서도 만시지탄이지만 그때 정말로 예.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예. 당시에 그 논의됐던 그 죄명으로는 예. 그 구속 사안 아니거든요. 예. 충분히 털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해서 지금 계엄과 같은 굉장히 비극적인 정치적 그러세요. 상황으로까지 연결됐다고도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다면 예. 검찰이 지난번과 같은 특혜성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창원지검에 그렇게 오래 지고 있다가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수사 안 하는구나 혹은 검찰이 무슨 간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란 말입니다. 예. 전 반대로 예. 수사를 했는데 이렇다 할 수사 성과물이 없었다. 그럼 결과 라고 될수 발표라도 있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죠. 만약 그런 자신이 네. 있었다면 창원지검에서 다 수사를 해봤다. 통운에는 이거한 문장밖에 없었고 이걸 클리어하지도 못했어요. 한 장 브리핑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국민적 그렇다면 뭔가 밝히지 못할 사안이 분명히 있구나. 이게 언론과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고 예. 그동안에 61곳에 대한 압수수색 또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 예. 수사했다고 했잖아요. 예. 뭐 검찰의 수사 의지는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수사 네트워크나 뭐 노하우가 풍부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다루게 되면 예.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김건희 여사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더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가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간이 뭐 언제가 될지는 뭐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좀 뭐 예단할 수는 예. 없겠지만 말이죠. 뭐 제가 원래 드린 질문은 지금 몇 개월을 수사했는데 이렇게 안 내놓는 건 검찰은 이미 이 수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잃지 않았냐 뭐 이 질문이었는데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명태희 씨 저 뭐죠? 한동훈 전 대표요. 예. 정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느 정도 거리로 보면 뭔가요?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는 친한계입니까 이른바? 저는 뭐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이제 예. 친한계 인사라고 얘기를 본인이 하고 평가하기는 있죠. 어떻습니까? 저도 한동훈 그렇습니까? 전 대표와 예.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정치를 하면서도 예. 보수 정당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예. 정권 재창출 가능하고 수도권에서 일당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예. 전체적인 의석에서도 예. 일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이 중도층 예. 또 수도권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우리 정당의 비전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주자죠? 그렇죠. 예, 그렇죠? 대선 주자죠. 예, 그 네. 대선 주자의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동참하실 예정이신가요? 정 대표는? 수기 중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직 아니 그 도움을 당직도- 준다는 거는 결정됐고 어떤 식인지 고민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면 그렇죠. 도움을 주는 것 자체를 고민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인 얘기라.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 책 준비하고 있는데 네. 내용 좀 들으셨습니까 혹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진 못했고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제가 기존에 한 전 대표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이런 내용도 다시 환기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국민이 뭐랄까 흥미를 가질 만한 예. 뭐 그런 어떤 그 계엄 선포부터 그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 이런 게 좀 확 드러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예.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예.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 예. 아니면 너무 가볍게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예. 이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고민의 깊이가 예. 우리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고민을 갖고 있었고 네. 정보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내린 그 선택 하나하나가 예. 당시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네.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복기해 봤을 때 네. 그때 이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후회가 안 생길 수는 없죠. 예. 그건 뭐 누구나 예. 사람이라면 마찬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쓴 책의 내용도 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예. 왜 본인은 그 생각을 했고 근데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선택은 네. 그 계엄 해제 네. 결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엄 해제와 예. 관련해서는 지금도 명확하게 그렇죠. 계엄 해제에 근데, 동참했다는 거는 그래서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아니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 뭐가 어떤 부분이 후회가 가능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 과정에서 예. 첫 번째 부결됐단 말이에요. 예. 첫 번째 부결된 게 12월 7일이고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거취와 뭐 국정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라고 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뭐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려고 한다거나
뭐 국무회의를 예. 열어야겠다라는 정도의 예. 뉘앙스가 읽혀졌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일까라는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걸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예. 정광재 대변인.